전적으로 상학적인 방법이죠. 자, 근데 우리 한국에 정말 좋은 게 있어요. 바로 사상체질학이라는 거죠. 자, 사상체질학, 우리 이재만 선생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원래 사상체질학의 오리진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입니다. 자, 히포크라테스가 사치에서 주장을 했죠. 물론 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다르다는 것은 동서양 똑같고요. 우리 이재만 선생님은 사상체질을 가장 완벽하게 매뉴얼화 시켜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분한테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자, 이분이 말한 건 이겁니다. 원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완벽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 불완전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것을 식생활 습관으로 완전하게 만들어가야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인간은 똑같은 환경에 놓이더라도 전혀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것가 사실 이번에 가장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정부가 약 1,000억을 투자했죠. 이재만 프로젝트 진행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수많은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런 데이터 보시면 좋을 거예요. 자, 일단 외모가 다르다는 거예요. 체질에 따라. 자, 그러면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각 체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자, 태양인 전체 국민의 0.1%, 수면 시간이 하루에 3시간밖에 안 됩니다. 자, 이들은 4시간 자라는 게 주름이에요. 일반인들은 보통 7시간, 8시간 자지만 이들은 3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자, 그 옆에 우리 태음인, 이분들의 특징은 남보다 적게 먹어도 살이 찔 수 있고 얼굴은 동글동글하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사실 학술되어 있지만 너무 딱딱하니까 이 체질은 평상시 부잣집 망명을 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대변인이고, 그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태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옆에 있는 소양이, 일단 저 같은 사람만 생각하시면 돼요. 튀지 않고는 못 베긴다. 가장 에너지 대사 속도가 좋고, 남들이 해외 여행 갈 때는 입을 옷을 평상시 직장 내에서도 입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소양인들이고요. 소음인들, 내체 중에서 가장 에너지 대사 속도가 느리고 어떻게 보면 소화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 체질의 거의 70%가 되는 게 특징입니다. 여성의 경우 가장 수족냉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 자, 이렇듯 외모에 의해서 어떤 체질들이 결정된다는 게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건데, 이거를 우리 이재만 선생님이 발견하신 거죠. 자, 장기의 강약. 어떻게 보면 사상체질학의 가장 키포인트인데요. 태양과 태음은 폐와 간의 장기의 강약, 소양과 소음은 췌장 신장의 강약입니다. 그래서 각각 체질이 그들만의 독특한 기질 특이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저도 사실 이 체질 연구소를 만든 지가 벌써 한 28년 됐는데요. 정말 수많은 사람을 만났었고 어떤 경우의 수를 봤는데, 자, 체질은 유전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제가 소양인인데, 그러면 저희 부모님 중에 한 분은 소양인이 있다는 건데, 지금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이제 연구를 좀 더 해보니까 소양인만 있는 게 아니라 소양인을 1타입, 2타입, 모든 체질이 1타입, 2타입 있다는 걸 좀 알아냈고, 자, 그러면서 소양인 아빠 1타입과 소음인 1타입이 결혼했을 때 각 타입이 2가지 타입이 있기 때문에 각 체질이 총 4가지 경우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저렇게 마른 소양인과 마른 소음인이 만나서 결혼했을 때 강호동이나 장비란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소양인 2타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다리에서 주워왔다는 친타 그랬다, 외타 그랬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그게 아니라 충분히 체질적 유전자로 풀어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같은 소양인 투인데 왜 이렇게 다르지? 자, 그거는 부모님이 달랐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모든 소양인 투든 태음인 원이든 다 똑같을 수는 없고, 어차피 부모 양쪽에서 유전자를 받아오기 때문에 이런 패턴은 보일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슬라이드가 바로 각각의 체질을 어떤 특징을 말해 놓은 건데요. 결국 인간은 하나가 아니라 크게 4종류의 패턴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타고날 때부터 원래 다름이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내 관점에서 상대방을 평가하면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정말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타고난 유전자에 충실했다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체질을 분석하는 방법이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아직 이게 완벽하게 해결되진 않았지만 제가 이재만 선생님이 이야기를 한다면 이재만 선생님은 첫 번째가 외모였고 두 번째가 신성, 세 번째가 음식과 약에 대한 반응이었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서양에서 한 20년 살다 보니까 서양적 방법의 오링 테스트와 펜듈럼을 가지고 체질을 분석하는 방법을 좀 더 연구하게 됐고 이런 방법이 얼마든지 체질 분석을 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또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논문들을 제가 쓰기도 했는데요. 일단 제가 오늘 여기 심혈관을 했다 보니 자, 질병의 패턴을 제가 잠깐 한번 조사해 봤어요. 태양, 소양, 태음, 소음인들이 질병의 패턴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가 어떤 체질인지 안다면 그 질병을 좀 더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치 유전자 분석해서 내가 그 어떤 특정 고혈압이나 이런 관련된 유전자가 나쁘면 좀 더 노력해야 되듯이 본인의 체질이 어떤 체질인지 안다면 제가 좀 더 어떤 체질을 조심해야 되는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저희가 앞에 우리 지금 아주 정말 제자면서 친구인 우리 유정근 소장이 이 논문을 멋지게 분석을 해줬어요. 그래서 스리믹스라는 바이오 인포메틱스 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상체질과 대사증후군 발병의 원인과 어떤 관련성을 한번 조사했더니 정말 패턴이 완전히 다른 걸 논문을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대사증후군과 당뇨 발생률은 태읍이라는 체질이 가장 높게 나오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 자, 이렇게 체질에 따라 질병의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고 모든 연구에 이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데이터는 뭘 보여주냐면요. 가만히 봤더니 체질에 따라 피부 패턴이 다른 것 같아요. 피부 결이나 이런 유분수분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유전자 분석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각 체질별 피부 유전자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근데 이 데이터는 한국에서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검사 못하게 돼 있어서 북경에 가서 갖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체질에 따라 피부 유전자 패턴이 완벽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앞으로 이런 피부 유전자 패턴이 체질을 분석하는데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한 이런 체질적인 피부의 차이를 가지고 화장품 개발이나 체형 관리, 피부 관리에 데이터를 쓸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사실은 데이터를 많이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같은 체질이 다른 체질끼리의 유전자 패턴이 완전히 다른 걸 우리를 볼 수 있었고, 또한 저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화장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체질 화장품 개발을 했고, 운 좋게 이번 주 토요일 날 터키에서 회장님이 오십니다. 오늘 이 체질 화장품 터키로 수출하게 됐습니다. 근데 터키로 수출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아랍의 전통의학이 사체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사상체질 화장품을 터키에서 유통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더 놀라운 것은 유럽과 미국 판권을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정말 가능할까? 근데 이제 맞춤형 의학이라는 것이 나타나면서 얼마든지 서양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유전적인 또는 체질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다고 저는 확신을 갖게 됐고요. 자, 그러면서 저도 사실 이제 한국에 온 지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고요. 가천대랑 같이 총 5편의 석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이제 오링 테스트와 펜듈럼으로 체질을 분석하는 게 이게 과학이 아니냐가 사실 가장 큰 문제였는데, 다행히도 이 논문 하나 씀으로써 이 논문 통과되는데 1년이 더 걸렸어요. 여기 있는 이 전문가가 전데 이 전문가라는 사람에 대한 정의가 잘 나오지 않아서 논문 통과가 안 됐었는데 한 1년 넘게 잘 이야기가 돼서 결국 이 논문이 통과가 됐고, 그럼으로써 오링 테스트나 다우징에 의한 체질 분석도 체질을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학회에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심혈관 질환과 사상체질 주제 논문 크게 몇 가지만 제가 뽑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렇듯 체질에 따라 질병의 패턴이 다르다는 걸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랬더니 진짜 뇌경색 이런 것을 보면 언제나 태음이라는 사람들이 가장 뇌경색이 잘 나타나고 언제나 가장 적은 것은 소음이라는 기질이 가장 적게 나타나는데 사실 이 데이터를 보면 언제나 태양인은 빠져 있어요. 그 이유는 태양인이 0.1%밖에 없다 보니까 데이터를 만드기가 사실 너무 어려워서 그렇지 원래는 다 조사를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보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뇌졸중, 비만 이런 거에서 태음인이 언제나 최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태음인들은 이런 질병을 좀 더 조심해야 되고 소음인들은 조금 이거보다는 다른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질병 패턴을 봐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맞춤형 의학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떤 서양에만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 동양에만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 동서양 융복합을 통해서 새로운 질병 예방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이런 간단한 슬라이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더 이상 서양에만 의존하는 이런 의학에서 이제는 동서양을 융복합한 새로운 것들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요. 자, 이제 그러면서 우리 김동석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좀 장 마이크로바이옴. 자, 이거 정말 이제 인간이 유전자가 갖지 못한 거를 얘네 갖고 있잖아요. 인간보다 10배나 많은 미생물이 지금 우리 몸에 같이 살고 있고 유전자를 보면 유전자 정보량이 100배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 만인간의 몸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인간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공생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은 우리 몸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래서 또한 그런 미생물들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질병들이 장내 미생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먹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대충 사상체질은 아실 텐데요. 전반적으로 태음인들은 굉장히 소화력이 좋고 특히 지방분해력이 좋습니다. 소음인들은 지방분해력이 떨어지고 살이 잘 찌지 않고. 자, 그러면 이분들이 먹는 음식의 패턴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면 먹는 음식의 패턴이 다르고 소화력이 달라서 장에 도달하는 영양분의 사이즈가 다르고 원료가 다르다면 당연히 거기에 잘 자라는 미생물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앞으로 연구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장 마이크로바이옴의 패턴으로 체질을 분석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인간의 건강을 이야기할 때는 이 세 가지 꼭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사상체질학. 질병의 패턴이 체질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에 유전 정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스크림 다 먹고 과자 다 먹고 케이크 다 먹어도 당뇨약 안 먹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조심해도 당뇨약 먹고 있어요. 이런 유전적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거를 알고 나만의 건강법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고 앞으로는 이걸 정말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 인간이 갖고 있지 않았지만 우리와 같이 공존하는 미생물들의 역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우리 몸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제 원래 전공이 장내 미생물이다 보니 요즘에 정말 제가 너무 기쁜데요. 사실 장내 미생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피더스입니다. 락토바시러스가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 애들이 왜 비피더스를 모르느냐? 그들은 언제나 에스터피러스 밀크만 먹거든요. 자, 이렇게 사실은 장내 미생물도 지금 관점에 따라 너무 다를 수 있는데 어찌됐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보다는 식물성을 많이 먹어주고 올리고당을 많이 먹어줘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장내 미생물들 가장 중요한 비피더스균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이제는 개인 맞춤형 솔루션이 제공돼야 되고 사실 이 솔루션은 운 좋게 이번에 두바이 전시에 참여해서 두바이에 있는
좀 괜찮은 바이오 회사랑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이런 독특한 것들이 해외로 뻗쳐나가고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요, 사상체질 가지고 과학적인 것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제가 체질로 오페라 만들어서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공모전에서 당선되는 바람에 예술 전당에서 4번 공연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스파. 자, 세계 최고의 부자들을 제주도에 모아서 체질 맞춘 스파가 하는 게 제가 사실 제 꿈이에요. 인도에는 아유르베다가 있다면 한국에는 사상체질이 있습니다. 이렇듯 건강뿐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맞춤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사상체질이라 저는 꼭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유태인들과 7년 동안 의대 논문 쓰면서 알았던 것, 유태인들이 사상체질이라 그리고 음양을 모르더라고요. 그들이 모르는 거로 그들과 경쟁해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우리만의 독특한 이 사상체질을 우리가 좀 더 발전시켰으면 더 좋겠고요. 하여튼 저는 사실은 의사도 아니고 식품공학 박사하면서 사실 장내미생물을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어떤 뭐 의료에 대한 건 크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방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래도 식생활과 장내미생물 그리고 원래 다른 인간의 다른 이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아이고, 많이 써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해 주신 주제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은 한두 분만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한의학이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한의원들이 잘 안 되고 그러는 것이 이 지금 차상 체질이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팔체질이라는 게 권도원 선생님이 나와서 말씀하심으로 해서 아주 이 받아들이는 분들이 헷갈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의학연구원 원장을 가서 이걸 꼭 해결하겠다고 갔는데 해결을 못하고 이제 와서 이제 보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임 박사님도 몇 번 만났는데 저도 다 해봤어요. 유럽 분자생물학 연구소에 가서 그 장내 박테리아도 해보고 유전자도 다 공부해보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내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현상, 특히 기라는 것, 우리 한방에서 다루고 있는 것 같은 것은 이게 기억이나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또 때리는 임팩트하는 어떤 그 인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상 체질은 북한의 이재만 선생님이 발달해서 개안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70년 헤어져 있어요, 북한하고. 그래 그때 처음으로 그냥 가져온 분이 책 한 권 들고 와서 우리나라 사상의학이 되는데, 북한은 지금 약이 없으니까 지금도 모든 병을 다 한약으로 치료하면서도 꼭 체질에 맞춰갖고 하고 있어갖고 굉장히 발전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히 얘기를 하면 남북한 교류에서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게 북한이 한의학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류를 못 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이 발전이 이렇게 우리가 자극을 못 받고 있는데, 특히 사상 체질은 우리가 북한하고 해서 완성해야 될 것으로 보고, 최근에는 이제 북한에서는 그 바이탈 사인이라고 그래요. 맥박, 혈압, 그다음 심전도, 요것을 분석하는 공식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래갖고 제가 하고 있는데, 우리 임 박사님 열심히 하시는데 이 한의사들하고 교류를 해야 되고, 또 한의사들이 보는 관점이 거기에 같이 이 솔루션이 돼야지 되는데 조금 아쉬움이 좀 있어요. 뭐 계속 초창기부터 제가 말씀을 좀 같이 드리다가 서로 이렇게 조금 시간이 안 돼갖고 못 갔는데, 앞으로는 좀 이렇게 이게 영향이 많아요, 서로. 또 계속 이 의학도 발전하고 있고, 또 사상 체질은 우리나라에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맞춤의학이거든요. 현대의학이 지금 가야 할 일이 맞춤의학인데 가장 좋은데, 이것을 좀 서로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우리 임 박사님도 노력을 좀 하셔야 되겠고, 저희들도 많은 코워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기호 원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있어요? 뭐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번 우리 김기호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맥락을 같이 한다면은 우리 아까 김동수 법사님은 한의사고 그리고 우리 임명우 법사님은 한의사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그 코업이 사실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을 좀 우리 회장님께서 권회장님께서 좀 그런 장을 좀 많이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한국적인 통합의학적인 종합의학적인 그런 그 맨날 한번 풀어가 보는 것도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좀 바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학술 발표 일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깐만 계세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회장님 말씀 주세요. 저기요, 좀 힘드시지만 조금만 좀 기다려주세요. 중간을 이용해서 아까 소개해드리지 못한 분 몇 분이 지금 오셔서 잠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주 교수님 오셨는데, 문희주 교수님은 을지대학교 총장, 학교법인 오산학원, 김포대학 등의 이사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학교법인 태성학원 및 부천대학의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원래 오늘 축사를 해주시기로 했는데 차가 막혀가지고서 늦으셨답니다. 저 박수 좀 다. 그리고 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장을 하셨던 이승욱 교수님 나오셨는데 잠깐 일어나. 자,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서울대학원 전 원장이십니다. 그 다음에 국민통합실천연합회 대표 송인환 저희 협회 부회장입니다. 제가 이게 타이틀을 제대로 적었나 모르겠는데 문계순 위원장님 어디 계시죠? 아 예. 이게 한국 보도 출연자 연합회인가요? 비슷합니까? 예, 여기 위원장을 장기간 하고 계세요. 예, 이 방에 가면은 상장 뭐 이런 거 탄 것이 뭐 수백 개가 돼요.